안녕하세요. 따뜻한 복지사를 꿈꾸는 따복TV입니다. 전 2019년부터 유튜브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운영한 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걸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이 많았어요. 그 중 하나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사회복지 유튜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주제는 예전부터 생각했던 건데요. 영상을 올리면 욕 들을 게 뻔해서 그동안 올리지 않았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 뭐 특출나게 잘난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뭘 대단하게 잘한 것도 없거든요. 저도 실수한 것들 많고요. 게다가 다른 유튜버들 상황도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뭐라고 주제 넘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만드는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걸 올리는 게 맞나 싶긴 한데 그래도 한번 올려보려고 해요. 전 제가 올린 유튜브 영상과 영상 댓글을 보기 위해서 제 유튜브 영상을 볼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영상을 본 분들이 많이 본 영상이 제 유튜브에 자주 떠요. 그 영상들 밑에는 따복 시청자가 이 채널을 시청합니다 라고도 뜨는데요. 제가 채널명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해당 채널을 알 거예요. 내 유튜브 구독자들은 어떤 채널에 관심이 있을까 궁금해서 해당 채널에 가보면 제가 올린 영상과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예를 들어 올해 수급비 얼마 오르냐, 부양의무자 폐지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한다는 내용은 뭐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영상들을 보다 보면 댓글 중에 제 구독자님들이 남긴 댓글도 많더라고요. 저도 반가운 마음에 댓글로 인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너무 드러나니까 약간 창피한 마음도 들고 해서 못했네요. 아무튼 유튜브에는 제 채널과 비슷한 주제의 채널들 정말 많은데요. 그런 채널들 보면 사회복지에 대한 정보를 어쩜 이렇게 쉽게 잘 알려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가끔씩 썸네일과는 다르게 내용은 별게 없어서 낚였다는 느낌도 들고 영상을 볼 시간이 아까운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유용한 정보들이 많더라고요. 또 뉴스가 보도되자마자 관련한 내용이 거의 실시간으로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오는데 이 채널에서 나오는 정보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는 웬만큼 알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이런 채널들을 구독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가 무상급식, 무상교육, 아동수당처럼 어떤 조건에 해당하면 소득과 재산을 보지 않고 주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아직은 선별주의적인 부분이 많아서 사회복지 혜택이 수급자나 차상위를 비롯한 저소득층 위주인 게 많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유튜브 채널을 보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소득층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제 유튜브도 그렇고요. 전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영상을 올리는 유튜버라면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유튜브 특성상 비슷한 주제의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영상을 몇 개 올리다 보면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저절로 생기게 돼요. 영상을 올리려면 보도자료와 뉴스 기사도 찾아봐야 하고 잘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그게 무슨 말인지 더 찾아봐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는 게 가장 많이 배운다는 말이 있기도 하는 건데요. 아마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정보성 유튜버들은 모두 공감하는 내용일 거예요. 또 영상 아래에 달린 댓글들 보면 시청자분들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도 시청자가 영상 댓글에 지금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저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써놓으면 내 유튜브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상황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유튜브를 운영하는 분들은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전혀 몰랐던 분들이라도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나라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 일반 대중들보다 좀 더 알게 되고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의 상황을 알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 유튜브 채널들 보면 저보다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수가 훨씬 많은 분들이 많아요. 저보다 영향력이 훨씬 큰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알려준 사회복지 정보로 도움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전 이분들이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해당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한계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서도 같이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정보 전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보 자체를 몰라서 사회복지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테니까요. 하지만 전 여기에 더해서 해당 유튜브 채널의 주 시청자인 저소득층 분들을 위한 대변도 해주시고 옹호성 발언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평소에 수급자나 차상위,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제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고 그동안 자료조사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제도의 한계점을 잘 아실 텐데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4차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어볼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이에 대한 영상 정말 많아요. 지금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 금액에 대한 결론이 어느 정도 나와서 영상이 별로 안 올라오지만 지난주까지만 해도 4차 재난지원금 영상이 매일매일 수십 개씩 올라왔어요. 여러 유튜브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 알려주는데 그런 영상이 너무 많으니까 어떨 때에는 썸네일만 봐도 약간 피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럴 정도로 유튜브에 4차 재난지원금 내용이 많았는데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원 금액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에 대한 영상이 거의 안 올라오더라고요. 다들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없어졌으니까 그러겠죠. 이러다 또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방법을 알려주면 그때 또 이에 대한 영상이 쏟아질 거예요. 전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의 정보를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다만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 경쟁적으로 해당 뉴스를 전하는 것에만 치중이 된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큰 거죠. 전 유튜버 분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 과정들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도 이번 재난지원금의 한계점이나 아쉬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별로 못 봤어요. 물론 이번 재난지원금 내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만약 그게 아니라면 영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이에 대해 공감을 하고 문제 인식을 해서 제도를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재난지원금에만 국한돼서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다른 사회복지 제도도 비슷해요. 사회복지 제도나 정보를 말씀해 주실 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생각하시는 것은 국민청원과 같은 것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한번 시도해 본 적은 있지만 전 아직 구독자 수와 영상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영향력이 별로 없거든요. 이 부분들을 인플루언서 유튜버들이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주제를 말하면서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배운 내용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사회복지사에게는 여러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요. 대상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자 역할, 대상자분이 위기 상황을 대처하도록 돕는 조력자 역할,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옹호자의 역할이 바로 그것인데요. 유튜버에게 이런 것까지 바라는 건 좀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유튜버라면 이분들을 위한 옹호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이 생각보다 길어졌는데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는 걸로 할게요. 남은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